분께 모셨습니다. 누워서 돈 벌기. 네, 진짜 광주에서 멋지게 영향력 끼치고 오늘 또 파트너분도 함께 오셨는데 저는 혹시라도 그게 가능하면 지금 나혜주 리더님의 본 그룹이 이청 대표의 그 웰빙 그룹이거든요. 웰빙 그룹은 좀 중국적으로도 지금 폭발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도 좀 주실 수 있으면 저희 거기에 엄청 갈증이 있어가지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혜주 리더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의 그룹 그룹장 나예주입니다. 깜짝. 저희 제일 상위 스폰서님은 웰빙 그룹 그룹장 이청 이수근 그룹장님 여기 아마 아실 텐데요. 여기 소속이고요. 저는 IMM 때부터 독립을 해서 조이웰 그룹이라는 그룹을 저 스스로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그룹장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조이웰 그룹이라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조이 그룹이 파생 그룹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이 그룹은 어느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워터십으로 꾸준히 이렇게 애용자만 전달을 하고 다녀서 네트워크가 뭔지도 모르고 PM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전라도 광주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조이 그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그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조이 그룹과는 참 두터운 인연을 쭉 맺어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전라도 광주에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우리 김은미 그룹장님 아시죠? 예, 리더님이랑 함께 세미나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우리 이재덕 리더님이랑 우리 홍지수 리더님이랑 윤기비 리더님이랑 참 많은 저희 그룹의 리더님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 사무실에서 강의도 하시고 같이 연합으로 세미나도 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이제 가족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2주 전에 같이 양홍근 대표님 사무실에서 같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얄짤없이 안 되죠. 먼저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제가 했는데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바라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는 우리 홍지수 리더님이 우리 웰빙 그룹에 초청되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울면서 들었어요. 정말 좀 소울메이트 같은 저랑은 좀 많이 닮으신 분이시고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홍지수 리더님과 좀 비슷한 체질, 건강 상태가 그런 상태인 사람이고요. 좀 더 많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덕 리더님이랑은 리더님처럼 좀 유쾌하지 조금 덜 재밌는 사람, 그런데 좀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살짝 떨기도 어느 정도 닮았어요. 예를 들면 사진 찍을 때 저도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잘 찍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꿈을 얘기하자면 저는 강규형 대표님을 참 좋아하세요. 묵묵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지금 친동생이 뒤에 와서 같이 있는데 6살 어린 친동생이 킥오프, 올해 킥오프 때 뒤에 앉아서 이렇게 대표님을 모습을 한 2시간 정도 바라보면서 저분은 누구셔? 정말 대표님을 보고 사업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애기 고열이 나는데도 이렇게 유치원 보내고 대표님을 만나러 지금 온 상황 참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 3P가 정말 익숙해요. 왜냐하면 저희 조이웰 그룹의 많은 리더님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정말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저희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소개를 하자면 보이시나요? 네. 저는 국가건강관리사 1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건강관리사 이것은 제가 PM을 하면서 짬짬이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사 자격증을 받았는데요. 저희 남편이 야 이거 함부로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공부해서 받은 거야 그랬더니 언제? 뭘 얘기하냐면 대한민국 남자들은 와이프의 꿈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기 전에 이렇게 꾸준히 공부해서 받아왔던 참 많은 자격증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저는 강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강사 자격증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유도 내가 만약에 PM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회사가 있는 줄 알았다면 저는 아마 여기에 취직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을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의 꿈은 저는 선생님이었고 강사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사람이 저희 유일한 꿈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아프지 않으면 그게 제일 행복한 하루. 좀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많이 아팠던 사람이고 4살 때부터 비형 간염이 왔어서 그 이후로 좀 많이 힘든 그런 생활을 보내다가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전교 1등 하면 뭐예요? 아파서 이제 쭉쭉쭉 떨어지고 정말 좋아하는 대학을 하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하고 계속 저희가 펼쳐내지 못하는 꿈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 병까지 들면서 힘들어했던 그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건강한 사람이 저희 꿈이었고 지금은 너무 PM을 만나서 건강했기 때문에 지금 현생의 꿈은 모티베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명감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냐면 정말 영혼 육이 모두가 건강한 행복과 건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게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기소개를 보면 좀 특이해요. 2020년 11월 13일이라고 적었어요. 이때는요 제가 정말 죽고 싶었던 정말 아픈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도 바꾸고 그때부터 나의 한 살이야. 1일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출생지가 광주였고 배우자는 PM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결혼 기념일에도 남편이랑 지내지 않고 올해 기념일은 중국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어디서 뭐인지 기억도 안 나요. 네, 그 정도로 PM 패밀리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았고 PM에 제가 이렇게 정성을 부었던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배우자는 지금 PM으로 살고 있고요. 자녀는 12명이에요. 자녀 12명인데 아시다시피 챔피언이 몇 레그가 있어야 돼요? 또 다시 퀴즈가 들어가네요. 12레그예요. CL은 5레그지만 챔피언은 12레그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 PM을 하면서 12레그를 꿈꾸는 챔피언이 꿈인 거죠. 그러면 잉태중이 있어요. 그래서 PT 2레그를 지금 배출을 했고 10줄 더 배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EVP도 2줄이 있고요. 또 계속 IMFVP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저희 그런 PM 자녀 12레그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저는 PM을 먹은 지가 아까 손가락을 이렇게 딱 세어봤더니 7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6년이 넘었습니다. 참 오래 먹었죠. 그런데도 사업을 시작한 지는 아직 4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아팠기 때문에 건강하기만 했으면 됐으니까. 그래서 늦게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경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을 펼쳤는데 오늘 저희 어떤 경험치가 여러분들이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PM을 시작했을 때 나는 1년 안에 PT가 될 거야. 그 다음은 이제 매 한 해마다 업랩을 해야지 했는데 작년은 또 특별한 일 때문에 GP까지는 못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뛰어넘어서 PP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5년 12월이면 마침 5년 차가 되어서 CL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전직이 강사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꿈이 정말 선생님이고 강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책도 쓰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고 그래서 중국어를 참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그때 책도 여러 번 많이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하면서 제가 또 직접 쓴 책도 있고 그때 시절의 사진을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책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제가 이렇게 남겼고요. 이제부터 저희가 PM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정말 내가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계기로 PM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친구인데 남자예요. 그런데 와이프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우리 PM에서 얘기를 하자면 CL이라는 그런 최고 직급 그 직급의 2세예요. PM 2세겠죠. 그래서 이미 일을 하지 않아도 권리 수입이 들어와서 그냥 먹고 놀아도 돈이 되는 그런 가문에 이제 장가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친구를 가까이 두면서도 저는 그 친구가 부럽지도 않았고 수입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어떤 힘든 생활을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저한테 딱 건네준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자가 40이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능력이 있으면 돼. 근데 그날 이상하게 그 말이 꽂히더라고요. 난 돈 버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없더라고요.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많이 아프니까 없던 거예요. 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살 빼주는 걸 잘하고요. 건강 관리를 잘해줘요. 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의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원치 않게 전라도 광주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가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어떤 허락도 상의도 비치지 않고 우리 이제 광주로 이사 가게 돼. 그렇게 알고 있어. 이게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학원을 오픈하고 뭔가를 하고 싶다고 모유 수유를 하면서 만삭일 때까지도 과외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정말 그 김한서 PT님 아시죠? 저 그분한테서 이제 수강도 들었던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피해를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남편의 그런 하나의 결정으로 제가 전라도 광주에 이삿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어떤 부속품으로 혹은 그냥 저는 정말 그 이삿짐에 딸려가는 지금과 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나에게는 내 삶을 주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없는 거야. 저한테 화가 났어요. 처음에 남편한테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저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남편보다 좀 더 많이 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쵸. 그때 저에게 전라도 광주는 아프리카에 시집가는 느낌이었어요. 왜? 인맥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그때 가면 뭐예요?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는 것도 너무 싫었고 제가 꿈을 펼치려고 지금까지 애써왔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가는 것도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과 한 6개월 동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생각을 했냐면 이혼해야 되나? 많은 여자들은 화나면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혼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빨리 상담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이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예요. 경제적인 독립 그게 없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내가 뭐가 있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돈 버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물질적인 욕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근데 그때 제가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돈 버는 여자가 되고 싶다. 돈 버는 능력이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 굉장히 강한 자존심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편이 너무너무 미웠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저에게 동기부여된 사람인데 간절함은 언제 생기세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극구 반대할 때 그때 간절함이 생겨요. 피임한다고 했을 때 가족이 말리잖아요. 그때 간절함이 막 마구마구 나옵니다. 그래서 간절한 사람은 미운 사람이 나중에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저한테 가장 큰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족이 반대해서 못해요. 그거 다 핑계예요. 네,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 제가 그렇게 해서 나 이제 열심히 할 거야 하고 딱 나갔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야 하면 왠지 내일부터 어떠시 팡팡 터질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막 할 것 같고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나한테 계속 문제가 와요. 그런데 딱 작심 3일 만에 제가 이게 장흥에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친 것도 아니고요. 운전 실력이 부족해서 혼자 구렁텅이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남편이 드림카였어요. 드림카였는데 견적만 2,700인가 2,800인 거의 폐차 수준 나온 거예요. 맨날 제 스파크 조그만 거 타고 다니다가 남편 이상하게 그날은 멀리 가니까 내 거 타고 가 했는데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셀카를 찍었잖아요.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그 시점에서 셀카를 찍고 싶어? 왜 찍었는 줄 아세요? 저는 그때 가장 멋있는 저를 만났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열정 있는 사람이구나. 이 상황에서도 나는 사진을 찍어서 남겼던 건 뭐냐면 나는 이 상황에서도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때 가족한테도 연락을 못했고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고 누구한테 연락을 했냐면 이청결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떡하지? 남편 차인데?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빨리 넘겨. 정말 이렇게 줬어요. 아 그래? 알았어. 정말 그때는 스폰서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면 바로바로 그냥 딱 적용을 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알겠어 하고 바로 뭘 해준 줄 알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콩나물 먹어도 돼요? 두부 먹어도 돼요? 계란은 몇 알까지 먹을 수 있나요? 이런 답변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떤 이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어제도 누군가가 저 공황장애 때문에 자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PM을 먹어서 좋긴 한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한가해서 그래요. 바빠지면 죽을 새도 없어요. 이때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모를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한 3시간 반인가 4시간인가 견인차가 올 때까지 너무 시골이어서 오토십 한 박스를 전달하러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저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나는 오늘 가장 멋있는 나를 만났어. 이 상황에서도 나는 이렇게 멋있게 뭔가를 해내려고 하구나. 왠지 아세요? 내가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저는 평생 미친년으로 낙인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남편한테. 그래서 꼭 성공하고야 말 거야. 이때 제가 결단의 현장이에요. 위에다가 점점점이라고 했지만 이 상황을 제가 뭘로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사고가 저에게는 결단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미쳤는지 아세요? 돌아오는 견인차에서 그 아저씨한테 뭐 했을까요? PMPM 했죠. 막 들어 먹으면서 또 PMPM 했어요. 그렇게 3시간 반 왔어요. 근데 도착할 때 제가 뭘 알았는 줄 아세요? 신용 불량자더라고요. 진짜 뒷목 잡더라고요. 왜냐면 사고가 너무 심해서 허리도 뭐 디스크도 좀 많이 심해서 혈압도 올라가고 좀 많이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계속 전달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면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죠. 안 갔어요. 왜? 그 다음날에 제가 제주도에 디톡스를 가장 유명하게 잘하는 박사님이 강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배우러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라도에서 제주도까지 가면 되는데 또 서울에 와서 세미나 참석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또 운전해서 서울로 가요. 렌터카죠. 예. 이제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준 렌터카를 가는데 앞에 돌멩이가 하나 텅 튕겨나왔는데 앞에 유리가 와장창창 깨지는 거예요. 무섭죠. 어떻게 연속 이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무서워요, 진짜 정말로. 그런데 또 주차를 슉 하는데 또 확 다 긁어놨어요. 아, 뭐지? 불길한 느낌은. 이틀에 3번의 사고가 나지 쉽지가 않은데 이튿날 제가 비행기 탈 때 뭔 생각이 들까요? 비행기 떨어지는 건 아니지? 그런데 저는 가야 했어요. 왜? 내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그 디톡스를 배워줄 박사님이 제주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주도에 갔는데 정말 가기 너무 잘했죠. 버스에서 지금 저렇게 앉아있는 저는 열심히 메모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메모하는 것처럼 IMM 일대인데 어떤 이제 선배님들이 얘기를 하고 강사님들이 얘기하는 토스 하나 빼지 않고 그냥 적을 수 있는 거 다 적었어요. 돌아올 때 2박 3일인데 수첩 하나를 다 적어서 왔어요. 그때 그 수첩을 지금 봐도 너무 쓸만한 거예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그 안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2년 넘게 먹었지만 고상 플랜 한 글자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 귀가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진짜 하루에 저 스스로 독하게 해서 고상 플랜 다 배웠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그래서 이때 저에게 줬던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너는 CL감이야. 너는 CL감이야. CL 뭐예요? 좋은 거야. 알겠어요. 나 CL 돼야지. 그래서 그때 저에게 CL이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이런 세미나 강단에서 저기 강사님이 보이시죠? 그분을 통해서 이 PM의 가치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교회 목사님이신데 쌍 목발을 들고 계세요. 이렇게 가지고 데모백을 2개 들고 다니세요. 제가 오늘 디톡스 때문에 디톡스 제품을 많이 챙기느라 큰 감을 챙겼는데 데모백을 항상 2개를 이렇게 목발에다가 양쪽으로 해서 다니시는데 암 투병 중에 이제 쾌유를 하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암 환자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것은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하는 일이구나. 너무 이게 은혜로운 일이구나. 제가 그때 이 사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는 것을 그때 알고 나는 꼭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또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또 잘 될 것 같죠? 네, 또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액티바이즈 천잔의 기술을 보고 싶었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배웠던 건 뭐냐면 저는 액티바이즈 100통을 다 나눠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에게 액티바이즈를 타주면 분명히 PT 갑니다. 그 한마디로 제가 믿었던 거예요. 단순 무식이 무섭죠. 그래서 매일 3명을 만나요. 매일 3명을 만나서 1년을 만났더니 오토식으로 PT가 된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액티바이즈 딱 반응 나오게 탁 나와서 그 증상에 대해서 탁탁탁 해주는 거, 쪽집게 이런 역할을 잘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택시 타고 오면서 회원가입을 시켰어요. 택시에서. 대단하죠. 네. 택시 탈까 전철 탈까 고민하다가 택시를 탔더니 역시 택시 타기 잘했어요. 액티바이즈 10분을 먹였더니 어떤 줄 아세요? 잠시만요. 이거 약 아니죠? 왜요? 눈앞이 잘 보여요. 그래요? 더 드셔보세요. 3분의 2쯤 됐더니 더 잘 보여요. 이거 약 아니에요? 아닌데요? 어머, 이거 무슨 일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발의 씨앗까지 다 보인대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사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핸드폰을 들고 찍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해주세요. 알고 봤더니 펜싱 선수였는데 하루에 소주를 15병 먹다가 뇌경색이 와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노트북으로 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궁금했던지 계속 보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한테 잘 물어봐요. 제가 좀 특별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건강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건강 상담 받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액티바이즈를 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액티바이즈에 대한 반응을 제가 쭉 하면서 이렇게 콜드를 제가 겁나 잘해요. 왜?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콜드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왔냐면 미용실 원장님, 네일샵 사장님, 내가 소비하는 곳은 다 저희 회원이 되고 심지어 저희 아파트에 와서 이렇게 계단에서 청소하는 이모님, 그냥 사람이면 다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해준이 미친 사람이야. 사람이면 다 해. 다 준다며. 아니야. 나는 사람 말고 강아지 고양이한테도 해. 고양이도 먹일 수 있잖아요. 그 집에 가면 강아지 고양이한테도 먹여요. 그런 정도로 미쳤어요 제가.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토십으로 밀려서 PT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함이 실력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꾸준함밖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액티바이즈 반응 뭐 어떻게 배워달래요. 제가 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제가 경험치로 데이터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실패를 많이 해보시면은 그때 감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나는 지금 그 열정이 몇 도인지. 저를 제일 초롱초롱하게 보고 계세요. 열정이 몇 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도는요? 몇 도인 것 같아요? 100도요? 네. 나는 지금 몇 도인 것 같아요? 그쵸? 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과연 몇 도인가? 99도도 안 돼요. 이 일은 90% 노력해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100%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의 열정을 가지고 99%가 될 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도 나는 끝까지 해내면 나는 그 성공하는 거기에 그 속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임계점을 꼭 버텨보라고 하세요. 그 임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차에다 태우고 다니잖아요. 차에서 토도 해봤고요, 실수도 해봤고요, 대변, 소변 정말 별일을 다 겪었어요. 왜? 7살이었기 때문에 유치원 펑크 내고 서울에 미팅을 데리고 와요. 미쳤죠 엄마가. 이렇게 해서 제가 1년을 서울과 광주를 오고 갑니다. 3개월이면 만 킬로를 달리는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 20년 환자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피해비 없었으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한테 꼭 큰 보상을 해주리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없이 집에서 혼자 살 때가 많아요. 나는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엄마는 리스토레이트야. 엄마가 있어야 내가 숙면을 할 수 있어. 그 말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지금은 엄마 언제 출장 가? 이미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아들이 하나예요. 12명이 아니에요. 네, 하나예요. 뭘 얘기하냐면 아이들은 떡볶이가 전부가 아니라는 그 세상이라는 것을 아는 나이가 와요. 근데 저희 아이가 벌써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엄마 언제 피피 될 거야? 계속 저한테 피피, 직급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피피? 그래야 바로 CL이니까. 엄마 언제 출장 가?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집에 있어?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그때 저랑 정말 많이 달렸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꼭 보상을 해주리라고 하고 지금 계획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세계 여행을 계속 데리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혜준이 왜 미쳤는가? 미쳐야 미칩니다. 한 번도 미쳐보지 않은 것이 미친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자한테 미친 거 말고요. 내가 어떤 일에 미쳐본 적이 있었던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나를 가슴을 뛰게끔 하고 미치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아요. 정말 3명 중에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하지만은 공황장애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매일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거침없이 서슴없이 저한테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주변에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왜?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의 바닥 그 문턱까지 가봐야 알아요. 제가 겁없이 이렇게 막 운전 실력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에 만 킬로 달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미친 거죠. 저렇게 큰 사고를 내고도 또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미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죽음 앞에서 그 바닥까지 가봤기 때문에 죽음 앞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눈에 뵈는 게 별로 없어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든 된다고 하면 다 하는 성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나무를 심은 나의 주라고. 나무를 심은 사람이죠. 할아버지가 이야기 버전이 참 많아요. 할아버지가 엄청 젊은 나이에 아이를 잃고 와이프를 잃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하나님 저 제발 살려주세요. 저 행복을 주세요. 뭘 하라고 해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됐던 게 뭐냐면 사막에다 나무를 심는 일을 합니다. 살림이 되면 그때 행복을 주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덕토를 심기 시작했는데 숲이 생기고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마을이 형성이 되고 노래가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게 뭐지? 그때 이 노인이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나에게 준 행복이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딱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라도 광주에 이사 갔을 때 그 마음이 저 할아버지랑 똑같았던 거예요. 메마른 사막에 나에게 그 씨앗을 심어줬던 것들이 오토십이었어요. PM이었어요. PM으로 인해서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좋은 인맥들을 많이 만났고 이웃도 생겼고 돈도 생겼죠. 우리 돈이잖아요. 매일매일 즐거운 일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PM 마을 7개 가면 거의 다 저희 회원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감격스러운 게 시제차가 오면 그렇게 흥분이 돼요. 예전에는 제가 그 광주 딱 갔을 때 PM 박스가 딱 하나 보였거든요. 우리 집 거. 그리고 그 위에 육변이 하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CJ 딱 이렇게 열면 오토시 박스 그리고 그 액티바이즈 쿠폰 그 박스 있잖아요. 작은 거 그걸 보면 그렇게 흥분돼요. 다 우리 회원이니까. 그래서 그 딱 이렇게 열었을 때 그 쾌감 소름 끼쳐요. 네. 그래서 그 동마다 마을마다 다 저희 회원일 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동네 마을을 함부로 못 타고 다녀요. 왜? 이게 모습이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연예인도 아니면서 다 알아보니까 항상 조심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인맥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들 지금 피행하면서 인맥은 몇 프로예요? 저 인맥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저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인맥이 여기 제가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인맥이 0.2%? 다 뭐예요? 홀대예요. 오늘처럼 만난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